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한 남자가 손에 뭔가 쥐고 무인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절단기. 남자는 키오스크 뒤편으로 가더니 문에 달려있던 자물쇠를 단번에 끊어버리는데요. 급기야 문을 뜯고 그 안에서 무언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금이었는데요. 그렇게 돈을 챙긴 후 CCTV를 향해 V를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더니 손가락 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 몰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 계산대 현금 보관함을 열어 현금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녘 나타난 절도범들의 정체. 바로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는데요. 최근 절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무인 빨래방.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 절도범이 절도 시도만 6번 정도 했고요. 금액은 150만 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어느 때처럼 매장 관리를 위해 출근한 사장님. 그런데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거기가 이제 현금이 보관되는 공간인데 이게 왜 이렇게 휘어있지라고 보고 문을 열었더니 현금이 도난당한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서둘러 CCTV를 확인해보곤 깜짝 놀랐다는데요. 이틀 전 한 남자가 무인 빨래방을 들어와 키오스크를 발로 치더니 급기야 문을 뜯어냈답니다. 자물쇠가 없는 쪽으로 힘을 몇 번 주다가 막무가내로 뜯어버린 건데요. 키오스크 내부에는 며칠간 모인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상황. 당시 약 수십만 원이 넘는 현금을 그대로 챙긴 절도범. 상황을 숨기려는 듯 휴지통으로 부서진 문을 닫아두고 떠났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 11시 23분. 그런데 정확히 40분 뒤 또다시 매장에 온 절도범. 이번에는 세탁기 옆 동전 교환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곤 너무나 쉽게 문을 여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만 아는 장소에 열쇠를 숨겨두는데 그 절도범이 그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열더라고요. 이거는 계획범죄다. 이전에 몇 차례 방문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 CCTV를 확인한 사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4일 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요. 엄청 놀랐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촉법소년이고 이거 14세밖에 안 되는 애더라고요. 경찰 측에 검거가 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법으로 이 친구한테 형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민사는 개인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범행에 대해서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 13세 절도범은 검거 당일 훈방 조치됐는데요. 근데 일단 다행이었던 거는 절도범의 아버지가 연락이 닿아서 일부 피해본 금액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을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왔더라고요. 또 왔다고요? 네. 촉법소년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등장한 촉법소년. 이번에는 과감하게 모자도 쓰지 않고 절단기까지 들고 왔다는데요. 만 13세 아이의 행동이라기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습. 아이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잠시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무인 빨래방으로 들어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언가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천장에 CCTV를 발견하고는 양손을 들면서 V를 그리는데요. 부모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키오스크 뒤편으로 걸어가 현금을 훔치기 시작하는 아이.
그렇게 돈을 챙겨 나가는가 싶더니 카메라를 향해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손가락 욕까지 합니다. 돌아가는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너무 화났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에 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이곳 무인 빨래방에서만 12일간 최소 6차례 절도를 시도. 이제는 아이의 부모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매장 관리하는데 공도 많이 들였고 신경도 많이 써서 엄청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악용해서 이용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수강 명령 같은 보호 처분을 받되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요. 그 때문인지 촉법 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의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수 사장님입니다. 처음 이런 일 겪으니까 너무 황당했죠. 제가 그날 마감을 하고 매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없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이유. 바로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가게에 온 불청객들 때문이었는데요. 모자를 눌러 쓴 2명의 남학생이 자연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온 건데요. 그러더니 계산대에 현금 보관함을 열어 지폐를 챙기고 혹시나 돈이 더 있을까 동전이 있는 곳까지 샅샅이 살피는데요. 심지어 계산대에 연 물건까지 가방에 넣는 남학생.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기다 뒀는데 그것까지 훔치더라고요. 그 옆에 또 저희가 출퇴근 기록부가 있는데 이게 마치 돈통처럼 보였는지 이것도 뜯고 훼손을 해놨더라고요. 잠시 후 현장을 유유히 벗어나는 학생들. 불과 7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들어온 걸까? 저희가 키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다니는데 요거를 알고 나서 이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걸로 좀 확인했어요. 절도 사실을 확인한 사장님은 112에 신고부터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관 분께 듣기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유치장에 둘 수가 없으니 바로 훈방 조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날 훈방 조치가 되고 나서 그날 또 다른 가게를 절도했다고 좀 경찰관 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들. 지금까지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 한 통 못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현금으로는 18만 원, 블루투스 스피커가 11만 원, 출퇴근 기록부가 10만 원, 그리고 그 후에 열사 복사한 비용이 10만 원, 총 다 해가지고 한 49만 원 정도 됩니다. 억울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선임해 보려고 알아보니까 비용이 300만 원 정도가 든다 하고 소장 작성만을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또 50만 원이 든다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범죄를 해도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저 같은 피해자들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매년 줄고 있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 지시까지 있었는데요.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난달 인천에서는 결의문까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구 인천시 의원입니다. 현재 14세로 되고 있는 기준을 이제 12세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촉법소년들이 스스로도 내가 촉법소년이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아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학부모님들의 하는 의견들이 촉법소년법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대변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동 인권과 교화가 먼저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현재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억울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법 소년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